자, 100회 세무의 2급 세법 2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세기원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납부할 의무자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지방세는 국세가 아니고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 즉 국세가 아닌 세목을 말합니다. 3번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4번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수량을 말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직권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기한을 연장받으라 신청하는 자는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됩니다. 3번 기한 연장 신청이 오면 관할 세무서는 승인 여부를 통지해줘야 됩니다. 4번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국세기본법상 성립 시기가 다른 세목은 1번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종료일이죠. 그 과세기한 종료일.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정답 4번입니다. 4번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소멸시효는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이 됩니다. 2번 국세 징수권 행사한 날로부터 5년,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3번 자, 일반적인 법인세 포탈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국제거래 관련된 것은 15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가건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이 됩니다. 즉 더 이상 세무조사할 수 없습니다. 5번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1번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사업을 넘긴 자, 양도자입니다. 그 양도자가 세금을 못 내면 양수한 자가 2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 양수인의 납세 의무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고요. 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일 이전에 이미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양도인이 체납된 세금을 못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양수하는 경우, 그때는 고의성이 있으니까 양수인에게 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6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경정청구 후발적인 사유는 3개월,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2번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번 신고 납세 제도를 취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증액 확정력이 있습니다. 4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을 해줍니다. 자, 7번 우리 국세 우선권 가장 우선되는 게 뭐죠? 체납 처분비. 그 다음 우선되는 게 신고 전에 근저당 설정한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국세죠. 국세. 그
일반 채권. 그래서 국세 우선권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 채권에 비해서 국세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세 우선권의 제한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정답 1번입니다. 니은, 디귿, 기역, 리을이 됩니다. 8번. 국세기원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 아닌 것. 자, 이런 내용들은 조세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1번.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 2번.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이미 감사원법에 따라 한번 했으니까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조세심판은 심판정구, 국세청정으로 한 심사청구,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번.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4번은 불복 대상이고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불복 청구 대상입니다. 8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 1번.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태풍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은행에 못 가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2번. 세법 해석에 따라 질의 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했으나 그 후에 다른 처분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처분이 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하지 않습니다. 3번. 기타 어떤 도시, 군 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4번. 법령의 부지, 착오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잘못한 거니까. 10번. 세무조사 정기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납세자가 세법에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 세금기한 또는 계산서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 1번은 정기 선정 외의 사유로도 세무조사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정기조사 가능한 사유고요. 2번.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과세자료, 세무정보 등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3번.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번.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하는 경우. 2번, 3번, 4번은 정기 선정 사유입니다. 11번. 국세기본법상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설명은 1번. 청구 기간이 지난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채택하지 아니한 결정을 내린다.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으면 이거는 심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미 형식적인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번.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가 있을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 결정할 수 있습니다. 4번.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12번. 거주자와 비거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2번. 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주성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4번. 비거주자도 우리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죠. 자, 거주자와 대응되는 개념이 우리 내국법인이고요. 그 다음 비거주자, 그 다음 외국법인.
자, 우리 거주자 내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플러스 국외 원천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3번 배당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입니다. 2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 소득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의 수입 시기는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입니다. 우리 세무조정에 따라서 배당 수입 시기. 4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은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14번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 소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택 임대 소득 수익 금액의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분리과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채로 보고요. 다만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면 각각 한 채로 봅니다. 하나로 등기되어 있으면 한 채로 보고요. 각 방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 한 채로 봅니다. 3번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인하고 본인하고 배우자만 합산해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4번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지만 9억 초과는 과세합니다. 자, 15번 정답 4번이고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가액은 필요경비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굉장히 의도적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4번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 이하는 비과세 적용합니다. 자, 16번 문제 14번의 보기 내용 9억 이상인데 9억 초과로 바꿔주세요. 좀 오타가 출제하신 분이 해답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억 초과입니다. 자, 16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자 본인. 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회사로부터 수령한. 정답 1번이고요. 일정 요건 충족한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4번 사내 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받게 되면 3번은 식사대 안 받고 회사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다. 그럼 이거는 급식을 받는 음식물은 비과세. 4번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500만 원 이하 비과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7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2번 국외 근로소득은 이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할 자가 없잖아요.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일반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해야 됩니다. 4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한 달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답 4번입니다. 18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은 80%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계약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지체 상금은 50% 아닙니다. 3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70% 아니고요. 4번
슬로트 머신 이용하여 받은 당첨 금품은 내가 투입한 금액만 필요경비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9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최저한세, 소득세가 과세지 않는 경우. 정답은 3번이죠.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한 기타 소득금액. 자, 필요경비 제한 기타 소득금액 건별로 5만원인 경우. 5만원 이하는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2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양도소득 비과세상이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양도당 실질거래가액이 9억 초과, 12억 초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양도담보는 실질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닌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양도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3번. 우리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상 대금 청산일 기준입니다. 4번.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공제합니다. 21번.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2번.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우리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여기다 엄격하게 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 주어야 합니다. 세대 주까지 들어가야만 정확한 보기 표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2번은 부녀자 공제가 아니라 한부모 소득공제입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 100만원 가능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본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 1억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가 지원이 된다. 우리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요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관계없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되고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인적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 대상자에 해당한지 여부는 원칙상 과세기간 종료 1입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되면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 예외적인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문제 22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100분의 20 이상 혹시 누락 신고했다면 기장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자, 일용근로자 우리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55% 적용합니다. 맞는 편이고요.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자 첫째인 경우 우리 30만원 공제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외국 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3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 기속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사업소득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그 사업에서 발생한 그 출자만한 자의 어떤 그 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종의 사업소득을 배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로 적용합니다. 자, 2번. 공동사업의 소득 분배는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3번. 3번은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장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자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출자 공동사업자는 돈만 투자한 거예요. 돈만 투자한 거. 이 무한 책임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을 부담했다면 이거는 사실상
실제 경영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출자 공동사업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4번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1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면 세율이 증가되죠. 5월달에 합산신고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분리과세이자 소득 원천징수로 종결이고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니까 3번 양도소득과 대의소득도 별도로 분류되는 과세니까 합산할 필요 없죠. 4번 100만원의 기타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 우리 100만원의 기타 소득금액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5번 종합소득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중간연합세액은 고지에 의한 납부가 원칙입니다.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중간연합 의무 없습니다. 3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4번 자 우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이 됩니다. 6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주관식 26번 국세기본법상 관론에 들어갈 내용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대표자 명의를 하지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전부 다 연대납세인 전부 다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정답은 납부의 고지가 됩니다. 27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 국세 부과의 원칙 중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여야 된다. 근거과세 원칙이죠. 근거과세 원칙. 18번 소득세법상 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 우리 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가 되려면 부부 합산해서 3채 이상 그리고 3억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로 계산이 됩니다. 29번 금융소득 내역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금융소득 합계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비과세입니다. 외국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 과세 대상이고요. 정기예금이자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300입니다. 30번 빈칸에 들어갈 가산세율로 알맞은 숫자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 주게되는 자 제외입니다.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 금액의 1% 우리 영수증 미수취 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거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회 세무회계 상급 세무회계 2급 100회 세무회계 2급 전체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나오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지엽적인 문제는 각 한 두세 문제 정도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 실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보다 훨씬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건승을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